안녕하세요. 오늘 밤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아침 햇살이 시장 골목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가게들 사이로 순자의 가게만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손에 비닐장갑을 낀 순자는 생선 손질을 마무리하며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빨갛게 동그라미 쳐진 날짜, 오늘이 바로 아들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장가가는구나.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자부심이 번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고 오늘만큼은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었죠. 민수는 시장 골목 입구에 차를 세우고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었지만 손끝이 끊임없이 떨렸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색했습니다. 그는 오늘만큼은 모든 걸 잘 해내고 싶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순자가 가게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낡은 한복 위로 얇은 코트를 걸쳤고 작은 과일 바구니를 품에 안았습니다. 민수는 급히 뛰어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엄마, 그냥 빈손으로 오셔도 됐는데요. 빈손으로 가면 정이 없잖니.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의 온도 차가 느껴졌습니다. 차 안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결혼식 축가가 흘러나왔고 민수는 괜히 볼륨을 줄였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끝을 매만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그 안에 담긴 세월이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우리 아들 여기까지 키웠구나. 식당 앞에 도착하자 순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반짝였어요. 순자는 문 앞에서 한숨을 내쉬며 한복의 주름을 손으로 펴냈습니다. 여기 참 좋은 데네.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그냥 평소처럼만 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순자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평소처럼이라 그럼 나는 평소에 부끄러운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할게. 문이 열리고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향긋한 음식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고급 접시와 한복 차림의 직원들이 움직이는 풍경은 순자에게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지연의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지연의 아버지가 신문을 접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는 자리로 향하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 어머니입니다. 그 순간 잠시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여사의 눈빛이 순자를 훑고 지나갔고 그녀의 미묘한 미소 속에는 어딘가 모를 거리감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의자에 앉히며 땀에 젖은 손으로 냅킨을 건넸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손을 닦으며 식탁 위를 바라봤습니다. 낯선 음식, 낯선 분위기, 그리고 낯선 시선들. 그러나 그 모든 속에서 단 하나 익숙한 것은 바로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그저 조용히 우리 아들 잘 보이게 해야지. 하지만 그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상견례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모든 운명을 뒤바꾸는 시작이 될 거라는 거요.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명은 은은했지만 그 따뜻함은 순자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눈치채며 물잔을 건넸어요. 박 여사는 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상견례도 이런 곳에서 많이 하죠.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 말투엔 은근한 자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옆에서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비쳤습니다. 순자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음식 이름도 낯설고 향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시장통의 매운 냄새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죠.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정말 이쁘게 나오네요라고 한마디 건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긴장을 풀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이거 준비하시느라 시장 일도 일찍 접으셨어요. 박 여사는 찻잔을 돌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시장 일이 많이 힘드시죠? 요즘엔 그런 일도 점점 줄어든다던데. 그 말은 걱정보다는 묘한 거리감으로 들렸습니다. 순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먹고는 살조라고 담담히 답했습니다. 지연의 아버지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사위 될 사람은 회사 다닌다니 든든하네요. 그 순간 박 여사가 고개를 돌리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직이라면서요? 식탁 위의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민수의 손이 움찔했고 순자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말을 바꾸려 했습니다. 곧 정규직 전환 예정이에요. 이번 프로젝트만 잘 되면 박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불안정해서 확실한 게 제일 중요하죠.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뚜렷한 벽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식당의 고요함이 귀에 쟁쟁이 울렸어요. 지연은 민수의 손을 살짝 잡았지만 그의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순자의 시선이 아들과 딸의 손 위로 천천히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보다 자존심이 더 짙게 깔려 있었어요. 식사가 이어졌지만 아무도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는 대화 주제를 바꿔 지연의 유학 이야기, 아버지의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 사람들의 대화를 구경하는 듯했죠. 식사가 끝나자 지연의 아버지가 계산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순자가 제가 조금 보태하려는 순간 박 여사가 빠르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초대한 자리니까요. 그녀의 미소는 완벽하게 예의 바른 표정이었지만 순자의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요. 오늘 좋은 자리였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 남은 건 공허한 공기뿐이었습니다. 식당 문이 닫히는 순간 순자는 조용히 손가락을 쥐었습니다. 얇게 굳은 손등의 주름이 하얗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느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단순한 상견례가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에 깊은 상처로 남게 될 거라는 것을요. 상견례가 끝난 저녁, 도로 위에는 불빛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순자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차 안에는 음악도 대화도 없었습니다. 단지 와이퍼가 창문을 스칠 때마다 남은 말들이 지워지는 듯했죠. 엄마, 죄송해요. 민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만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도로 위에 고정된 채였습니다. 시장에서야 언제나 말이 많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눈가에는 피곤함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던 다리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박 여사의 눈빛, 지연 아버지의 미묘한 웃음, 그리고 아들이 움츠러들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녀는 자신이 낯선 세상에 초대받은 손님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민수는 룸미러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상견례 내내 어머니의 눈빛을 피했습니다. 어머니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이 더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운전대를 꽉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났다면 엄마가 그런 눈빛을 받지 않았을 텐데. 집 앞에 도착하자 순자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들어가요, 엄마. 제가 짐 들어드릴게요. 됐어. 피곤하죠? 얼른 들어가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사이에 수많은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계단을 올라가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시선을 떨궜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처 열지 못한 과일 바구니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포장 비닐 너머로 윤기나는 사과가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것을 쓸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성껏 골랐는데 아무도 손도 안 대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낯설 만큼 차분했습니다. 오늘 분위기 안 좋았네. 괜찮아. 어머니도 피곤하셨을 거야. 짧은 대화가 끝나고 전화가 끊기자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대폰 불빛이 꺼지고 방 안에 고요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의 집에서는 부모의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그 집은 아무래도 힘들겠다. 지연이도 생각이 있겠죠. 그 대화는 벽 너머로 고스란히 지연의 귀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사랑과 현실의 무게가 어깨 위에 얹힌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시장의 순자는 여전히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칼질 소리 속에서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일이나 해야지. 그러나 손끝이 자꾸 멈췄습니다. 그녀는 가게 구석의 철제 금고를 꺼내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통장과 남편이 남긴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오래된 통장을 다시 꺼내 쥐었습니다. 이걸 쓸 때가 된 건가? 그녀의 눈빛에는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세월의 고생이 하나씩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어머니의 자존심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순자는 시장에서 평소처럼 생선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끝에는 굳은 살이 배어 있었고 물고기의 비늘이 반짝이며 빛났어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상견례의 말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약직이라면서요?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계속 울렸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 입구에 검은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번쩍이는 차체에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지연의 어머니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순자의 가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상견례 때 그 집 여자 아니야? 순자는 칼을 내려놓고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웬일이세요? 박 여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조용히 얘기 좀 할까요? 시장 끝 공터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박 여사는 품에서 명함을 꺼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결혼 그만하셨으면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장 바람이 스치며 비닐 천막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연이는요,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았어요. 힘든 집안에 묶이면 안 되죠. 그 말에 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 여사의 말은 예의 있는 척하지만 그 속에는 노골적인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돈도 배경도 기대할 게 없잖아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그녀는 가게 안으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내 박 여사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우리 남편이 남긴 겁니다. 시골에 작은 땅이 있죠. 그걸 팔면 아파트 한 채는 거뜬히 살 거예요. 박 여사의 표정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곧 다시 태어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걸로는 세상 못 바꿔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세상은 몰라도 내 아들 인생은 바꿀 수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멀리서 그 대화를 지켜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순자 아주머니 대단하시네. 박 여사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가방을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순자는 짧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가진 게 없어도 사람은 됩니다. 하지만 가진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집안엔 더 이상 우리 아들 보낼 생각 없습니다. 그 말에 박 여사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차로 향했습니다. 차가 떠난 뒤 순자는 가게 앞에 서서 한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고 그녀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그제야 순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 세월 참고 견뎌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강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금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통장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더는 눈치 안 볼래요. 우리 아들, 내가 지켜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순자의 마음속에는 이제 분노가 아니라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의는 곧 세상을 놀라게 할 첫걸음이 될 거였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어머니의 행동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가 시장까지 찾아왔다는 말을 듣자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안에는 고요가 내려앉아 있었고 순자는 평소처럼 저녁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와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밥주걱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우리를 함부로 무시하더라.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내가 더 작아질까봐 그랬어.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손, 상견례 자리에서 움츠러든 자신의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항상 저를 지켜주시네요.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신이 부끄러워해야 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민수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문서를 띄웠습니다. 창업계획서 젊은 기술로 세상을 바꾸다. 그는 몇 년간 직장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아들을 묵묵히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필요한 건 내가 마련하마. 이번엔 내가 마음껏 해봐. 며칠 뒤 민수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동료들은 무모하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첫 사무실은 허름한 창고였고 책상 하나, 노트북 하나뿐이었습니다. 순자는 매일 시장을 다녀온 뒤 반찬을 싸서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은 잘 되니? 조금만 기다려요. 곧 보여드릴게요. 그 작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의 불씨가
그 자리에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2해가 흘렀습니다. 민수의 작은 회사는 어느새 10명의 직원을 둔 스타트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기술력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결국 대기업과의 협약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민수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넥타이를 매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순자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잘 될 거야. 우리 아들이니까. 방송 뉴스 속에는 청년 창업가, 기술 혁신으로 주목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화면 속 민수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회사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의 집에서도 같은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박 여사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저 아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네. 지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수 씨는 늘 저보다 단단했어요. 민수는 계약 성사 후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요. 이건 우리 모두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괜찮아요. 순자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우리 아들. 그날 밤 순자는 작은 시장 가게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상견례에서 움츠러들던 그 아들이 이제 세상 앞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아들이 해냈어요. 봄바람이 불던 어느 날 순자는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 일하고 좀 쉬세요. 민수가 찾아와 말했어요. 그는 새로 장만한 아파트 열쇠를 어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순자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이제 제 차례예요.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보다 내 마음이 더 고맙다. 그 말 속에는 모든 세월이 녹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잠시 바라보다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지난 일은 잊었구나. 그때는 모두 어려웠지.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여사도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제 말이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늦었지만 사과드립니다. 순자는 그 편지를 접어 통장 옆에 두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죠. 며칠 뒤 민수와 지연은 조용히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시장 사람들은 둘의 결합을 축하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치를 볼 이유도 상처를 감출 이유도 없었습니다. 몇 년 후 민수와 지연은 한 아이의 부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손자를 품에 안고 웃었습니다. 이 손으로 생선 팔던 게 언제였더라. 그녀의 주름진 손 위로 아이의 부드러운 손이 포개졌습니다. 집안에는 따뜻한 국 냄새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민수의 회사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뉴스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가난보다 무서운 건 편견이었습니다. 저를 지켜준 건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그의 말에 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는 손자를 안아 올리며 할머니가 미안했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은 가족 사진을 찍으며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민수는 웃으며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시장 가게 벽에 걸었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 참 잘 됐어요. 세상은 결국 마음으로 사는 거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결국엔 진심이 이기네요. 햇살이 가게 문틈으로 스며들고 순자는 손자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상견례에서 시작된 오해와 상처는 이제 모두 잊혔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단 한 가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한 어머니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